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내용입니다. 바로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두려운 질문 말입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온갖 음식 리스트가 넘쳐나지만 막상 따라하려면 어렵고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결국 무엇이 정말 좋은 건지 더 헷갈리게 되죠. 오늘은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식사 비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일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브로콜리가 좋다고 하면 브로콜리를 사고 인터넷에서 토마토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면 토마토를 찾습니다. 이른바 슈퍼푸드라는 말에 흔들리면서 매일 새로운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단을 관리하다가 결국 지치고 맙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다 보니 일관성도 없고 정작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알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근거가 약하고 조리법이나 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든 체계가 없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알아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식사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란을 겪었던 정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자님은 72세 은퇴 교사로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불안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항암식품 리스트를 보고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양파,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등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기 어려웠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암식품만 챙기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밥은 대충 먹고 항암식품만 챙기다 보니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때 병원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정미자님에게 항암식품 리스트 대신 근거 마이너스 용량 마이너스 조리법 기준표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의 경우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고 하루 100g 정도를 5분간 찐 후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좋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미자님은 이 기준표를 부엌벽에 붙여두고 매일 참고하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화가 편해졌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체중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진 거죠.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으셨고 지금도 그 기준표를 보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싶을까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면역력을 올리는가? 둘째, 후속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가? 셋째, 줄기세포를 안정시키는가? 넷째, 장내미생물을 살리는가? 다섯째, 노화를 늦추는가?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을 고르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보면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을 돕고 마늘과 생강이 면역력을 높이며 배추의 식이섬유가 노화를 늦춥니다. 하나의 음식이 여러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식단을 짤 때 음식 옆에 왜 먹는지 한 줄 메모를 붙여보세요. 브로콜리 마이너스 항암 성분, 김치 마이너스 장건강, 등푸른 생선 마이너스 염증 완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채소, 발효식품, 오메가3 이 3가지부터 지키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달콤한 과일과 주스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단 과일을 많이 드시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암세포 성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과당, 특히 액상과당은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분이 많은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양식 연어와 같은 기름 많은 생선도 사실은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양식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첨가물들과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의 주식인 백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지고 당지수만 높아진 백미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했던 박상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구님은 68세로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입니다. 야간 근무가 많아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주로 편의점 음식이나 간단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 나름대로 식단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체력 보충을 위해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등을 하루에 2-3팩씩 드셨고 든든한 식사 대신 단팥빵이나 크림빵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양식 연어 초밥도 자주 사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2-3시간이 지나면 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 기록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고 빵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간식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양식 연어 대신 멸치, 조기, 대구 같은 작은 흰살 생선을 권했습니다. 박상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일 주스를 끊고 대신 라임을 넣은 따뜻한 물이나 크랜베리를 우린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간식도 단팥빵 대신 호두나 아몬드 몇 개로 바꾸고 백미 대신 바라현미로 지은 밥에 작은 흰살 생선 구이와 나물 반찬을 넣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피로감이 사라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같은 시간 운전을 해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3kg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콤한 간식을 줄이고 라임, 레몬, 크랜베리 같은 저당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선은 멸치, 대구, 조기처럼 작은 흰살 생선이 안전합니다. 이런 생선들은 중금속 축적도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도 좋습니다. 쌀은 백미 대신 바라현미가 답입니다. 발화 과정에서 영양소가 활성화되고 당지수도 낮아집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게 당길 때는 과일 주스 대신 저당 과일에 따뜻한 차를 곁들여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식사 뒤에는 반드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께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바닷가 마을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단순히 공기가 좋고 스트레스가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식단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장수 마을을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등 유명한 장수 지역 사람들은 해조류, 소량의 생선, 견과류, 다양한 버섯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면역력을 돕고 암 발생률을 낮추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셀레늄,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가 들어 있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음식들을 개별적으로 먹는 것보다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런 원리를 몸으로 체험한 최춘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춘자님은 75세로 젊을 때부터 텃밭을 가꾸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춘자님의 아침 식사는 늘 비슷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흰빵에 딸기잼이나 버터를 발라서 드시고 인스턴트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텃밭일을 하다가도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변비도 심해졌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사는 손주가 놀러 왔다가 할머니의 식단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하는 손주는 할머니, 아침에 빵만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일주일 후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손주가 보내온 것은 김, 미역, 호두, 표고버섯을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은 것이었습니다. 각 봉지마다 월요일 아침용, 화요일 아침용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어 있었고 간단한 조리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달콤한 잼빵에 익숙해져 있던 입맛에는 김과 미역이 싱거웠고 호두는 너무 기름지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매일 전화해서 오늘은 뭘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억지로라도 먹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주째 되니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비가 많이 나아졌고 그동안 3-4일에 한 번씩 힘들게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는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텃밭일을 할 때 예전보다 훨씬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오전 내내 일해도 크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잠도 깊게 자게 되었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이웃들도 춘자 씨가 요즘 참 건강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모든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최춘자님은 손주가 보내준 그 작은 선물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춘자님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국이나 무침으로 조금씩 드시다가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버섯은 밥이나 국에 한 줌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은 해조류 반찬 한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미역국이나 김치국, 다시마, 우린 물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밥이나 국을 끓일 때 버섯 한 줌을 자동으로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름의 양이 아니라 어떤 기름을 쓰느냐입니다. 올바른 기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세포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딱딱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하면 정상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메가6는 과다하게 섭취하면서 오메가3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암 환자분들에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이런 원리를 체험한 임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성호님은 70세로 젊을 때부터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성호님의 식습관은 오랜 직업 생활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했고 점심은 주로 중국집 볶음밥이나 식당의 볶음 요리를 드셨습니다. 저녁도 기름에 볶은 반찬들을 좋아하셨고 고기도 기름에 구워서 드시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식단의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볶음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대부분 오메가6가 많은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이었고 이런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을 매일 드시다 보니 몸속의 지방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도 심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훨씬 지쳤고 회복도 더디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염증 관련 수치들이 계속 높게 나왔고 관절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걱정해서 영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임성호님의 식단 기록을 보고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기름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외에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볶음 요리를 할 때는 기존처럼 기름에 볶되 조리가 끝난 후에 들기름 한 스푼을 추가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점심에는 두부나 콩 샐러드를 한 가지씩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임성호님은 처음에는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넣으면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도해보니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었습니다. 두부도 양념을 잘해서 먹으니 괜찮았고 무가당 두유도 우유 대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화 불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안했습니다.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어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성호님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반드시 냉합착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처럼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기존 방식대로 하되 마지막에 좋은 기름을 추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콩, 두부, 무가당 두유로 보충하면 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물이나 밥에 들기름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은 과자나 빵 대신 무가당 두유 1팩이나 두부밥 모로 대체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세포막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면역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면역 치료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익한 미생물들이 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면역 반응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발효 음식은 이런 미생물 종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소는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400g에서 800g의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양을 늘리면 속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채소를 적게 드시던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서히 양을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겪으신 오윤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윤정님은 66세로 젊을 때부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관리는 소홀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오윤정님의 평소 식단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은 주로 흰죽이나 토스트, 점심은 김밥이나 간단한 덮밥, 저녁도 국과 밥 위주의 담백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만 드셨는데 문제는 채소나 발효 음식의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인터넷과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채소가 좋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생채소 샐러드를 큰 접시 가득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생으로 썰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생채소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다고 느꼈지만 2주째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되었고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오히려 피곤해졌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심했고 가스도 자주 찼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져서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면 예전보다 쉽게 지쳤습니다. 3주가 지나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만난 영양사 선생님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채소를 먹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생으로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아침에는 채소 수프 1컵, 점심에는 겉절이나 나물 소량, 저녁에는 청국장 반 공기와 함께 익힌 채소 반찬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채소와 익힌 채소, 발효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고 하루 3끼로 나누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오윤정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먹어도 될까 걱정했지만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채소 수프는 당근, 양파, 브로콜리를 삶아서 믹서에 갈아 만들었고 겉절이는 배추나 물을 조금씩 담가서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속이 편안해졌고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으며 복부 팽만감도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체력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할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오윤정님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발효식품 1종과 채소 반찬 2가지를 기본으로 삼되 생것과 익힌 것, 수프와 주스 등 형태를 바꿔가며 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소 2, 발효 1 규칙으로 매 끼니를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김치와 나물 2가지, 점심에는 된장국과 채소 반찬 2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녹즙을 드실 때는 처음에는 물로 묽게 희석해서 시작하고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속도 편하고 효과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식사 비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있을 거라고 걱정하셨다면
오늘 보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똑똑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며 장수 마을의 지혜를 배우고 좋은 기름과 콩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발효와 채소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미자님처럼 혼란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식단을 관리할 수 있고 박상구님처럼 달콤한 유혹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으며 최춘자님처럼 자연의 선물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임성호님처럼 좋은 기름으로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오윤정님처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내일 아침에 뭘 준비할지 생각할 때 이 5가지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